자, 그러면 우리 88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6절의 보험 조건입니다. 자, 인슈어런스, 보험 조건의 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을 하면은 보험금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표로 한번 그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 보험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명칭을 보험 계약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보험회사를 찾아가겠죠.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손보험도 있고 내가 다쳤을 때 뭐 병원 치료비나 그런 것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사망하고 나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내 몸과 관련된 게 아니라 내 물건과 관련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 계약자는요. 보험 회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보험 회사 명칭을 보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어차피 영문 명칭이랑 이런 것들을 매칭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보험회사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무역 관련된 보험이니까 결국에는 뭐가 대상이 될까요? 물품 아니면 뭐 선박, 비행기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즉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 목적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큰 배라고 한번 할게요. 내가 배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나 배에 대해서 가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떠한 물품인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예를 들면 보험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배가 내가 1,000원에 구매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험 계약자가 이 배를 사가지고 88페이지에 배를 사가지고 운영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감가상각이 좀 일어날 거고 그 가치가 조금씩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신차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요. 내가 1,000원에 샀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1,000원으로 쳐주지 않아요. 얼마요? 이거보다 낮아요. 950원? 뭐 이래요. 실제로 중고로 판매되는 거래가격, 신차로 판매되는 거래가격 그거와는 관계없이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몇 년도에 어떤 모델이 얼마다라고 금액을 정해놔요.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피보험 목적물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얘가 1,000원에 구매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표에 이게 얼마로 기재가 돼 있느냐. 배를 사가지고 한 3년 운영했다. 그러면 감가가 몇 % 남았다. 이런 식으로 금액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험 가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뭘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렇게 평자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 평가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보험의 가치, 이 목적물의 가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800원짜리를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완파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돈은 얼마가 맥시멈일까요? 800원까지가 될 거예요. 이제 이 숫자는 잊어버리세요.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800원짜리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은 금액은 지급할 수가 없어요. 800원짜리를 가입을 했는데 완파됐을 때 1000원을 준다? 그럼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200원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800원이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험 가액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의 뭐의 최대치가 될까요? 손해의 최대치가 될 거예요. 아무리 손해가 발생해도 이거 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들이 딱 확정이 되고 나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 우리 보험회사한테 보험에 가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회사에다가 납부하는 게 뭐죠? 월별로? 보험료가 돼요. 이게 명칭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험금, 보험료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은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가 납부가 되고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이 되면 보험계약자한테 보험 증권을 줘요. 증권이 어떤 거냐면 보험에 가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은 집에 아마 책자가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뭐 비대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온라인 뭐 PDF 파일이나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뿌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보험 증권이 있고 이 보험 증권 내용은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하고 합의한 내용, 어떤 상황에서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두로 왔다 갔다 했던 거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험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걸 증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보험증권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한테 그러면 이 배가 파손이 됐어요. 800원짜리였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험회사가 이게 보험 가액이 800원이다라고 했는데 완파됐을 때 800원을 준다고 한 게 아니고 600원까지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게 보험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험 금액,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반만 망가졌어요. 50%만. 그러면 보험금이 얼마 나가요? 이거의 반인 300원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칭이 좀 많이 헷갈리죠. 이게 보험금, 보험금액, 보험가액, 뭐 보험료, 보험증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굳이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 파트가 뒤쪽에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뭐 보험에 대한 내용 미리 알고 혹은 한 번 말고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더 보시는 게 더 좋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